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방정식에서 제일 기본은 이제 3차 방정식이죠.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을 푸는 원칙은 뭐죠? 얘는 먼저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쓰면 되고 공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뭘 이용하냐?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a,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형태까지 우리는 정리를 해줘야겠죠. 물론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실수 범위가 아니라 허수 범위, 즉 복소수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를 무조건 3개를 가져야 돼요. 물론 그 3개가 실근만 3개일 수는 없고 뭐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2개는 중근이고 하나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3근이긴 한데 하나만 실근이고 2개가 허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3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때요, 얘들아,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식을 먼저 어떤 숫자를 넣어야 0이 되느냐. 일단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x값을 찾는 조금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정리를 해주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냥 개수들의 합을 먼저 보는 거예요. A, B, C, D 이 개수들의 합이 만약에 0으로 나오는 숫자들이야. 그냥. 그러면은 그때는 x가 1일 때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시작을 해주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A 플러스 C 에서 B 플러스 D를 뺐을 때, 즉 홀수차항의 개수끼리 더하고 짝수차항의 개수끼리만 더했을 때 그 두 개의 합이 0, 즉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과 짝수차항의 개수의 합이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돼요. 됐나요? 근데 1과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니야.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내가 이제 알파라는 값을 찾을 때 이 알파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이 값을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여기서 말하는 최고차항이라는 거는 A가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 개수, 즉 A의 약수들 중에서 하나를 분모에 넣고 반대로 분자에는 상수항 D의 약수의 중에서 뭔가를 하나를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저 안에서는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걸 벗어나서 나올 수는 없어요. 즉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는 얘로 찾는 게 원칙이야. 근데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웬만하면 뭐 2를 넣어보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보고 3 넣어보고 마이너스 3 넣어보면은 어지간해서는 사실 우리 공통수학 원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간혹 선생님들이 함정으로 분수를 넣어야 0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바로 얘 때문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로 시작한다거나 3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값들이 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선뜻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을 넣어도 안 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안 돼.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까지 넣어봤는데도 안 돼. 근데 4를 넣기에는 너무 값이 점점 커지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라는 걸 생각을 해서 분수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A, B, C, D 계수들이 모두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그냥. 근데 계수들에 간혹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수들에 만약에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문자를 먼저 없애는 숫자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K라는 숫자가 들어있어. 그럼 X에 2라는 숫자거나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뭔가를 이제 없앨 수 있는 확률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수들은 제외하고 문자가 보이면 일단 그 문자들을 없앨 수 있는 X를 먼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주면 좀 더 인수분해가 편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풀이하는 방식을 봤고요. 뭐지? 계수에 문자가 포함된 경우는 이때는 문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풀어내서 뭐 공식을 쓰든 조립제법을 쓰든 해서 3개의 해를 얻었어. 그럼 이제 3개의 그 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 근을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는 결국에 방금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한 식과 얘는 같아야겠죠. 그럼 그 같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세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곱셈공식 변형들 해봤죠. 그것들 이용해서 뭔가를 더 응용을 할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응용을 해서 그러면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라고 하면 반대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법은 이 세 근을 이용을 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넣어봐야 돼요.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도 구해봐야 되고요. 또 세근의 곱도 구해봐야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이 뭔지를 구해서 세근의 합, 두 개씩 곱의 합, 세근의 곱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얘네들을 세근으로 가지는 경우에 그냥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개수를 거꾸로 쓰면 돼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서 거꾸로 얘는 d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무조건. 그럼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세근의 합은요, 우리가 통분을 해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여기는 분자에 베타 감마가 곱해지고 얘는 감마 알파가 곱해지고 얘는 알파 베타가 곱해져요. 그럼 이 알파 베타 감마분의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를 여기서 가지고 넣어오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a분의 d 분의 분자는 a분의 c. 즉 분모 분자에 똑같이 a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d분의 c가 세근의 합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통분해서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로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해서 보면은 얘는 d분의 b라고 나와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은 역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d분의 a예요. 그럼 우리 거꾸로 쓸 때는 이제 d라는 걸 최고차항 계수라고 생각을 하고 합일 땐 부호를 반대로 써줘야 되고 여기는 그대로 쓰고 또 부호를 반대로 써주죠. 해에서 d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다 구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풀기 위해서 혹시 세근이 그냥 역수의 세근을 가지는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바로 써줘도 된다라는 거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알겠나요? 물론 이거는 잘 나오진 않기는 해요. 보통은 막 되게 다르게 변형을 해요.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나오면은 얘만큼은 바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배웠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허근에 대한 내용인데요. x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라는 겁니다. 자,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요, 내가 풀어보면은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식이 있죠?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데 허근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1은 허근인가요? 아니죠. 이건 실근이죠. 그러면 이 오메가는 적어도 1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가 나오는 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허근이 바로 오메가예요. 그러면 하나가 허근으로 나왔다는 건 다른 한 근도 켤레근으로 나와야 하는 거겠죠. 즉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은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변형이 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x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라고 써줘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도 나와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허근 오메가 라고도 써요. 근데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라는 걸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도 내기도 해요. 아예 허근의 값을 알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라는 값은 그럼 방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라고 했죠. 그러면 얘의 허근을 구해보면은 우리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오메가의 값을 아예 알려주고 시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얘로 나오면은 웬만하면 많이 풀어봐서 이제 알아. 근데 살짝 바꿔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오메가의 값을 알려주면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그럼 그때는 이제 오메가야. 진짜 이걸 제곱하고 있어 봐. 이거 제곱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좀 까다로워요.
이걸 막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표현이 이렇게만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학교 시험에서. 변형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세 개의 말로 나오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오메가를 알려주는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는 무조건 5가지 정보를 써놓고 시작할 거예요. 써놓고 보면서 찾아야 돼,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오메가는 아까 2차 방정식이라 했죠. 그럼 여기도 대입이 가능하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세 번째, 그럼 이제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관계를 볼 건데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합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곱은 1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정보에 의해서 나오는 등식이 바로 뭐냐면 오메가 제곱이 켤레 오메가와 같고요. 오메가 분의 1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2번을 보면은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근데 3번을 봐도 켤레 오메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켤레 오메가는 먼저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 있잖아. 켤레 오메가는 근데 또 역수로 만드니까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해서 3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1, 2, 3, 4번을 먼저 안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5개를 그냥 먼저 외워놓고 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어디냐면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란 거 알았어, 이제. 근데 이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서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되게 헷갈려요, 다들. 이거는 어디 보고 따라가느냐면 얘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이와 비슷하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서 역시나 이 뒤에 2차 방정식의 허근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얘가 가지는 정보는 5가지가 어떻게 나오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게 부호예요. 얘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로 써주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합은 우리 근거계수 관계 써서 1. 오메가와 켤레 오메가의 곱은 1 여기도. 그러면 5번째 이제 바뀌어요. 오메가 제곱이 자 x 세제곱이 1일 때는 오메가 제곱 켤레 오메가 오메가 분의 1이 모두 같았지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켤레 오메가랑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요. 즉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해서 써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모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머리로 암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도 오메가의 값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고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많이 나올 문제들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4차 방정식을 볼게요. 사실 4차 방정식은요, 얘들아, 많이는 안 나와요. 근과계수 관계에 대한 문제도 낼 수가 없고요, 4차 방정식은. 왜냐면 해가 4개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뭐 이런 허근에 대한 문제를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은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풀으세요. 그냥 풀이를 하는 문제만 나오는데 얘도 원칙적으로 풀이를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4차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는요, 공식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가 풀 때. 웬만하면 다 조립제법이야. 근데 기본적인 거는 다 웬만하면 조립제법으로 풀면 되는데 특수한 모양들이 있죠. 조금 이제 복잡한 식. 라고 하는데, 이제 복잡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공통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이는 경우에는 치환 이용해서 먼저 인수분해 해줘야 되고요. 또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보기차식 문제예요. 보기차식이라고 하면은 홀수차항은 존재하지 않고 짝수차항만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0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 x제곱을 먼저 t라고 치환해 놓고 2차 배당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x제곱 대입해서 또 인수분해 가잖아요. 그거 보기차식 인수분해,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식만 알고 있으면은, 인수분해 방법만 알고 있으면 4차 방정식을 푸는 것 자체에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연립 방정식 가기 전에 3, 4차 방정식, 그리고 그거 푸는 것까지만 해볼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한번 지금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할 거거든요. 유형 1번부터 유형 8번까지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형 1번부터 유형 8번까지 대표 문제들 있죠? 대표 문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15분 정도 시간 줄게요. 지금 35분이니까 50분까지 한번 빠르게 8문제 풀어봅니다. 시작! 일 번부터 같이 봅시다. 삼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돼서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자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면 구해서 그냥 계산해버리는 게 빨라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알파 베타 감마 자체를 좀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는 게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줄게요. 일단 얘는 그래도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예요. x가 1을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x1에 대해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해보면 x-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한번 돼요. 또 한 번 인수분해 되죠?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세근이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세제곱씩 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해서 답은 8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 거냐?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 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이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초반에 곱셈공식을 배웠었어요. 예식을 어떻게 나왔냐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원래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야 얘인데 그거 없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3알파 베타 감마 대입을 더해줘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합은 2.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이거 두 개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로. 그럼 넣으면 4 플러스 2 나오니까 얘는 6. 그래서 2 곱하기 6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합을 빼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7 빼기 6 해서 구해도 돼요. 그럼 역시나 얘도 는 8 나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교 선생님들은 충분히 이렇게 변형도 가능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알파 베타 감마가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자, 4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4차 방정식을 풀 건데 지금 보면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은 0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공통부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이죠? 그럼 공통부분 먼저 치환해서 봐야겠네요. x제곱 더하기 x를 대문자 x라고 바꿔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두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라고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원래 x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이쪽이에요.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실수 범위 내에서는 되지는 않죠. 그러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은 알파, 서로 다른 모든 허근의 곱은 B라고 했어요. 실근의 곱을 A라고 했어요. 자, 실근의 곱은 바로 1과 마이너스 2 곱하겠다는 거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허근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곱은 4 해서 B는 4.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4의 제곱 두 개 더하니까 2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10번 4차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9는 0의 서로 다른 4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x제곱 먼저 대문자 x라고 치환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에요. 얘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분해 해주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완전 제곱식 꼴 하나 만들어서 합차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대입하면은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9는 0 해서 마지막까지 인수분해 해주니까 나오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순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 베타는 마이너스 1, 감마는 1, 마지막 델타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알파와 베타 더하고
감마와 델타 더해서 2개 곱하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6. 다음 13번 볼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의 한 근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1을 대입을 해서 a를 먼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a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4를 식에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인수분 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4는 0이라고 나와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알파 베타를 했는데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를 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줘야겠네요. 얘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4.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누가를 알파라고 잡아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a 더하기 알파 베타 구하라고 했구나. a는 4라고 나왔고 알파 베타 곱은 4예요. 물론 이거 안 하고 그냥 두근의 곱 4 바로 써도 되겠죠? 해서 4 더하기 4 하니까 답은 8이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16번 볼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a 더하기 6은 0의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이래요. 자, 먼저 3차 방식을 봤는데 문자가 보이죠? 개수? 그러면 이럴 때는 문자를 먼저 없애면 된다 했어요. 그럼 이 a를 없애려면 x에 뭘 대입하면 0이 나와? a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일단 a가 기본적으로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진짜 0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 써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6x 맞나?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한 실근이 나왔어요. 그럼 실근은 이제 하나가 해결됐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겠죠. 그거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판별식 D로 확인하잖아요. 짝수 공식 쓸게요. 4분의 D는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즉 3 마이너스 A인데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음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3보다 크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 아니라 4라고 체크를 해줘야겠죠. 등호 여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은 0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자 이거 잘 보세요 얘들아.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 마이너스 감마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물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막 이걸 다 정리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이거 개념적인 문제인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나오는 거였죠. 그러면 얘를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를 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나올 거야 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봤더니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예요. 뭐야? x만 2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근과계수 관계를 일일이 다 이용해서 전개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일 본질적인 거. 그 알파, 베타, 감마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는 원리는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나누었을 때 그때 나온 식이었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는 x의 2만 대입한, 즉 그냥 f2 구하세요.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뭐야? 8 더하기 10 빼기 6 계산해서 12다 라고 구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열심히 전개해서 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 그러니까 플러스였을 때는 전개를 해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셋 다? 그러면은 이 모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플러스이거나 이런 모양, 마이너스의 모양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이 전개해서 대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24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나왔어요.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은 편례근이니까 1 마이너스 i라고 나와줘야겠죠. 우리는 벌써 두 근을 안 거야. x가 하나는 1 플러스 i, a, b가 모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1 마이너스 i. 근데 3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죠. 근데 몇 개밖에 안 나왔어, 지금?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한 근 m, 뭐 알파, 미지수 하나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3개 가지고 세근의 합, 세근의 2개씩 곱합, 세근의 곱 구해줄 수 있겠죠. 먼저 첫 번째 세근의 합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더하기 m은 문제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a라고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2개씩 곱해서 합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플러스 m 곱하기 1 플러스 i 플러스 m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거 계산한 건 b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세근의 곱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m은 다시 마이너스 a 나와야 해요. 자, 각자 한 번씩 계산해 볼게요. 이거 다 더하면 2 더하기 m은 마이너스 a고요. 여기는 계산해 보면 2 플러스 2m은 b라고 나오는 거고요. 얘는 계산해주면 2m은 마이너스 a래요. 그러면 우리가 1번식과 3번식을 이용하면 m과 a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냐면 2 더하기 m도 마이너스 a인데 2m도 마이너스 a래. 그럼 일단 2m과 2 더하기 m은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m 값은 2겠네요. m2라고 구했으니까 a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4라고 나와야 하고요. 또 b도 나오네요. m 값에다 2 대입하니까 b는 6이라고 이렇게 됐나요? 식을 좀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써놔야 한눈에 찾기가 쉬워요, 얘들아. 조금 이거는 풀이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서술형에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아시겠죠? 다음 27번 볼게요. 삼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래요. 자, 얘 허근 오메가 여기 나왔어요. 우리 5가지 쓰고 시작합시다. 먼저 오메가 세제곱은 1.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네 번째 오메가 켤레가 오메가 곱은 1.
마지막 다섯 번째, 오메가 제곱과 켤레 오메가와 오메가분의 1이 같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일단 5개를 써놓고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뭘 찾으라 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해서 오메가 10제곱까지 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오메가는 몇 개씩 반복하는 숫자예요? 3개씩 반복하는 숫자예요. 왜? 세제곱을 했을 때 1이니까. 그럼 우리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까지만 계산을 해서 그거를 몇 번 반복했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오메가 있어요. 오메가 제곱이 있어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에요? 1이에요. 근데 얘가 1이라고 두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3개 합은 몇이에요? 0이잖아요. 그죠? 3개씩 더해지는 건 계속 0이야, 그냥. 그러면 10제곱까지는 3개씩 몇 번 더해져요, 일단? 3번 더해져요. 그럼 그 3번 다 0이야. 그리고 몇 개가 남아요? 하나 남죠? 맨 마지막 거 하나만 계산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결국 얘의 값은 오메가 10제곱이라는 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10제곱은 그냥 오메가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오메가로 봤을 때 A는 0이고 B가 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복소수 I 계산해봤죠? I 연산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다만 I는 4개 반복이었고 이제 오메가는 3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일단 3, 4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정식에 대한 내용까지만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10시 수업 때 이제 부등식에 대한 내용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딱 3개예요. 우리는 그 3개만 알면 돼.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본형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형은 1차식은 0과 2차식.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인 경우에는요, 일단 해는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요, 2쌍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풀 거냐? 먼저 이 1차식이, 그러니까 X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1차식을 X는 혹은 Y는 꼴로 먼저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요, 2차식에. 2차식에 대입을 하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뀌겠죠, 2차식이. 그래서 거기에서 X든 Y든 X에 대한 2차식 혹은 Y에 대한 2차식으로 먼저 X, Y 값을 두 개 구해주고 다시 대입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짝꿍 하나씩 구해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답을 쓸 때 얘들아,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X는 A, Y는 B, X는 C, Y는 D 이렇게 써놓으면 틀려요. 뭐가 뭐의 짝꿍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쓸 거면 X는 몇, Y는 몇.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Y가 몇이다. X가 몇일 때 Y가 몇이다. 이렇게 쓰던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아요. 할 수 있어. 이해해.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싫다. 그러면 적어도 순서상으로는 맞춰주세요. 뭐 콤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의 짝꿍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게는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답 쓸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술형에서 은근히 감점시키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안 써놔가지고. 왜냐면은 누구가 누구의 짝꿍인지 모른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까다롭게 안 보는 선생님들은 그냥 적당히 답 맞았으니까 맞았게 해주자 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가끔씩 까다롭게 보는 선생님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안 썼다고 그 1점 감점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답 쓸 때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 2차식과 2차식 경우가 있어요. 2차식 두 개를 연립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 4쌍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4쌍은 무조건 4개가 나와야 한다는 아니고요. 뭐 중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하나만 나오던가 2개만 나오던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일단 전체적인 개수, 일반적으로는 4쌍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일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1차식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1차식 두 개를 다른 식에다가 2번 대입해주면 돼요. 한 번 대입하고 또 다른 거 한 번 대입해서. 그래서 왜 방금 우리가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할 때 해가 2개가 나온다 했죠. 그럼 얘는 1차식을 방금 2번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야. 2개 해서. 이해가나요? 해서 이제 2차식과 2차식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중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거를 1번의 과정을 반복 2번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제 또 자주 나오는 유형이 이제 이런 거예요. 대칭형. 대칭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x랑 y의 문자를 서로 바꿔. 그러니까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도 식인 변화가 없는 식들이에요. 그러면은 y를 바꿨어도 변화가 없는 식들인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을 하고 x, y 곱을 b라고 치환해서 두 근의 합 곱을 이용하는 거야. x, y를 어떤 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근의 합은 a, 두 근의 합은 b다 라고 두고, 결국에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라고 나왔을 때 t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두 개가 x, y인데 문제는 누가 x, y인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서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x가 알파면 y가 베타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x가 베타일 땐 y가 알파이다, 이렇게 2번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칭형이에요. 그래서 두 근의 합 곱을 이용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면 좀 유용하게 써요. 순환형이라는 건데요, 어떤 경우냐면 x 더하기 y는 뭐 a라고 나와 있는데 y 더하기 z는 b래요. 근데 z 더하기 x는 c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돌아가죠. x, y, y, z, z, x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순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요. 그냥 먼저 다 더해주면, 이거 다 더하면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x, y, z 세 개의 합은 몇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개의 합을 구하면 하나씩 채우는 거지. 그 중에 두 개 합이 a였으면은 z는 그거 하나 뺀 거고, 또 돌아가서 빼고 해서 하나씩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은 안 나와요. 좀 쉬운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주로 많이 볼 내용은 기본형. 얘를 아마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칭형. 1번과 2번의 형태가 제일 많이 보게 될 내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내용은 이제 부정방정식인데요. 부정방정식은 사실 뭔가 개념적으로 딱 설명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식의 모양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원체 달라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정이라는 게요. 그 우리가 영어, 이렇게 뭐 국어, 사전적 의미의 그 부정적 의미 그런 거 아니고요. 한자예요. 아니 불자에 정할 정.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해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x, y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값을 딱 정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부정방정식인데 그럼 보통 그런 문제들은 해가 정수인 해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더해서 5가 되는 실수는 훨씬 많죠. 근데 더해서 5로 나오는 자연수는 몇 개 없어. 뭐 1, 4, 2, 3, 3, 2, 4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수인 해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 조건을 두는 문제들이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유형 9번부터 역시나 시간 줄게요. 한번 문제 풀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유형 9번부터 유형 13번까지만. 올림포스 유형에는 부정방정식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아마 교육과정상에도 빠져서 선생님 여기서 빠졌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연립방정식 위주로 먼저 볼게요. 유형 9번부터 13번까지 5문제 대표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26분이니까 40분까지 시간 줄게요. 한번 봅시다. 시작! 다 됐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3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연립방정식 x-3y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2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먼저 x는 3y 마이너스 2라고 바꿔서 대입해 줄 수 있겠죠? 3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2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8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4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4로 나눠지니까 양변 나눠주면 2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 되겠네요. 그러면은 y 플러스 2 그리고 2y y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따라서 y가 나올 수 있는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짝꿍 맞춰서 보면은 y가 2인 경우에는 y에다 2 넣었을 때 x는 4 나와야 되고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에는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은 이거 두 개의 합이겠네요. 따라서 6. 다음 35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4xy-4x 제곱은 y제곱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이 있어요. 둘 다 2차예요. 그래서 식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면 먼저 위에 거 식을 좌변을 우변으로 다 이항시켜 볼게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이 0이라고 나오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0이에요. 그러면 위에 것이 인수분해가 되죠? 얘를 인수분해서 봐야 돼요. 얘 인수분해하면 2x-y의 제곱이 0인 거니까 결국엔 y는 2x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y, 2x를 밑에다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 30이니까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값은 6.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x가 루트 6일 땐 y는 2루트 6.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y는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곱하든지 항상 답은 12라고 나와주겠네요. 다음 38번 볼게요. 얘는요, x 더하기 y는 4, x, y 곱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러면 x랑 y를 서로 바꿔도 식에는 변화가 없죠? 대칭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여기서 두 근을 먼저 구해줄 거예요. 얘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6이 0 나와서 마이너스 2 또는 6이니까 x가 마이너스 1 땐 y가 6이 나올 거고 반대로 x가 6일 땐 y가 마이너스 2라 라고 구해지겠죠. 해서 절대값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랬으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답은 8이라고 나와주겠네요. 다음 41번. 자, x 빼기 2y는 4, 2x 빼기 y 제곱은 k인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이래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니까 제일 기본형이죠. 그럼 우린 1차식을 2차에 대입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얘 정리해주면 x는 2y 플러스 4라고 보고 대입을 해줄 거니까 2 곱하기 2y 더하기 4 마이너스 y제곱은 k. 그러면 4y 플러스 8 마이너스 y제곱은 k니까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건데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는데요. 그러면 y값이 딱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y가 두 개 나오면 쌍도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결국에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해를 갖게, 중근을 갖게 만들어라 라는 거겠네요. 따라서 판별식 D로 풀면은 k-8이 4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k는 12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4번 볼게요.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잘라서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cm, Bcm인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단 A가 더 크다고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 이때 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차가 180일 때 A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이 모든 길이를 다 더했을 땐 120이 나와야 돼요. 두 개의 둘레 4A 더하기 4B가 120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먼저 A 플러스 B는 30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넓이의 차가 180이래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180이에요. 자, 이거 문제 풀 때요. 물론 A 더하기 B에서 뭐 B는 30-A로 바꿔놓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사실 얘는 딱 봤을 때 A제곱 빼기 B제곱은 인수분해 되죠. 합차.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180인데 이미 A 더하기 B가 30이란 걸 알아. 그럼 차이가 몇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그냥 두 개의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겁니다. 해서 A는 18, B는 12라고 나와 주겠네요. 꼭 2차 방정식으로만 풀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적절하게 식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봤고요. 그래서 내일 10시까지 얘들아 여기 45번까지는 풀어 오셔야 돼요. 내일까지 바로. 그래서 내일 모르는 것들 바로바로 문제 해결하고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부등식 단원 넘어가도록 할게요.